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애를 태웠던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다리가 드디어 개통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6년 만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또다시 퀸즈에서 10살 소녀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1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이 지역 인근 잇따른 아이 대상 범죄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2017년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푸념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 입주가 오는 10월로 확정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앞으로 뉴욕 한인 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가 27일 병원의 평가가 반영된 각 병원별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병원 등급은 별을 얼마나 획득했는지 여부로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이 별 4개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 재무부가 돈 세탁 차단을 위해 연초에 도입한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뉴욕시 전체를 포함해 플로리다의 브로워드와 팜비치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애를 태웠었던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다리가 드디어 개통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6년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통이 돼 반가운 다리 개통 소식 최명욱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먹자골목이 위치한 플러싱 머레일 지역의 149가 머레일 다리가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30일 개통합니다. 지난 2010년 공사 시작된 이후 6년 만입니다. 머레일 다리의 개통이 확정되면서 주변 한인 상권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정말 이 먹자골목 상인이 함께 노력해 나간다고 하면은 명실상부한 한식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일대에 위치한 60여 개의 한인 업체들은 그동안 다리 통행 제한으로 인한 교통 문제와 상권 매출의 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통 확정 소식에 한인 상권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 상권이 많이 지장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다리를 오픈하면서 앞으로 그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지역 상인들의 집단 소송 제기로까지 번졌던 이번 다리 개통 문제의 해결로 한인 먹자골목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또다시 퀸즈에서 10살 소녀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1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이 지역 인근 잇따른 아이 대상 범죄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27일 오전 7시 퀸즈 리치몬드힐에 위치한 백이가에서 한 회색 차량이 등교하던 10살 소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은 이 소녀에게 말을 걸며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소녀에게 자신을 엄마 사촌이라고 소개하며 차로 유인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소녀를 차에 태운 뒤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소녀의 할아버지가 이것을 목격해 저지하려 했지만 용의자는 차문을 닫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1시간 뒤 용의자는 소녀를 납치 장소에서 몇 블락 떨어진 곳에 내려줬고 소녀는 걸어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가해 안도했지만 아이의 가족들은 납치 뒤 몇 시간 동안 피말리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회색 차량을 추적 중이며 용의자는 19세에서 21세 사이의 흑인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주 동안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30분 떨어진 거리에서도 아동 납치 미수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7월 한 달간 퀸즈 지역 아동 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2017년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푸념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뉴욕시 교통요금이 또다시 오릅니다. 27일 열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원래 이사회에서 2017년 예산안과 4년 재정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MTA는 오는 2017년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 매년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MTA는 이에 따른 수익금을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3월부터 뉴욕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2달러 75센트에서 25센트가 인상돼 3달러가 됩니다. 또 지하철 월 정기권은 현행 112달러에서 116달러 50센트로 4달러 5센트가 인상됩니다. 버스 요금도 2달러 50센트에서 2달러 75센트로 인상되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 탑승 요금 역시 각각 4%가 오릅니다. 뉴욕시의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는 이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승인 투표는 오는 12월에 열립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 입주가 오는 10월로 확정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앞으로 뉴욕 한인 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사회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유태인 회관 구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10월 새로운 센터로 이전합니다. 지금 159가 지금 쓰는 것도 100명이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10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공간을 가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이제 주이시 센터를 이제 계약을 함으로써 좀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협소한 장소와 부족한 시설 등으로 이민, 직업훈련,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었지만 센터 이전으로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센터로의 이전이 확정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모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잘 쓰여지고 둘째는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형성이 되고 셋째는 1세들이 이걸 만들어서 2세한테 남겨줄 때 어떤 철학적인 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노인들과 또 뒤에 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건물은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물. 현재 센터 구입 대금과 수리 비용 850만 달러 중 550만 달러가 마련되었으며 남은 300만 달러의 잔금을 한인들과 정부의 도움을 받아 부채 없이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 2세들에게 남겨줄 한인 회관 건립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27일 병원의 평가가 반영된 각 병원별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병원 등급은 별을 얼마나 많이 획득했는지 여부로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이 별 4개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정부가 27일 병원별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병원별 평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1개에서 5개까지 주어진 별 숫자로 병원의 등급이 평가됐습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레스토랑 혹은 영화 리뷰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식과 유사합니다. 뉴욕 뉴저지 내 별 5개, 즉 만점을 받은 병원은 뉴욕시에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병원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Hospital for Special Surgery로 정형외과 병원입니다. 이날 평가된 뉴욕 내 병원은 총 155개였으며 이 중 별 4개를 받은 중간 이상의 점수를 얻은 병원은 12곳이었습니다. 1개의 별만 얻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35곳에 달했습니다. 뉴저지 내 별 4개 병원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과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 등 총 8곳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별 1개를 받은 병원은 패터슨에 위치한 세인트 리저널 메디컬 센터, 노스버겐에 위치한 해켄색 UMC 팰리세이즈 병원 등 6곳이었습니다. 뉴욕 플러싱에서는 플러싱 병원이 가장 낮은 등급인 별 1개, NIHQ는 별 2개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등급은 64개의 세부 평가 요소들을 바탕으로 선정됐습니다. 세부 평가 요소에는 안전과 빠르고 효과적인 의료 제공 이외에도 환자 치사율, 의료 영상 활용 등 다각적인 측면이 고려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미 재무부가 돈 세탁 차단을 위해 연초에 도입한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7일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 3월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시범 실시된 이번 제도가 앞으로 6개 도시로 확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뉴욕시 전체를 포함해 플로리다의 브로워드와 팜비치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유령 회사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재무부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출항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참전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8월 1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에서 6.25 참전 전쟁 기념비 개막식을 열린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도부터 148년 동안 미군 훈련 시설이 있었던 장소로 6.25 전쟁 당시 미군 장병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한반도로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군 전사자 유해가 도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프레시디오 공원에는 6.25 참전 용사 2,273명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설 참전 기념비에는 한반도 지도와 6.25 전쟁의 주요 전투 사진이 새겨지고 기념비 맞은편에는 전쟁에 관한 설명이 적힌 안내 패널이 세워집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8일 우리는 한반도에서 언제나 자신만만하다며 사람들은 이란이나 걸프에서의 이란의 악영향에 비해 북한과 비무장지대를 잇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미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를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조와 지속적인 안보를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카터 장관의 언급은 이슬람 국가 아이에트 격퇴 작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2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농구 경기장 웰스파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연단에 올라 후보 지명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주요 정당 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 후보 탄생에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고 외교와 안보, 경제, 사회, 복지, 환경 등 대선 승리를 위한 분야별 집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공약 거론 과정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무대 등장은 외동딸 첼시가 알렸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28일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하고 이에 클린턴 후보 측이 반역행위라는 단어까지 동원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메일 해킹이 대선에 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도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적대적인 관계의 러시아에 해킹을 사실상 부탁한 것이 놀랍다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이메일 해킹 논란과 관련해 만약 러시아가 해킹을 했다면 아마도 클린턴의 이메일을 3만 3천 건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 그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7일 집권한다면 미국이 동맹과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협정, 무역협정을 모두 재협상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기존의 공약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권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재협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손해를 보는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이고 미국이 방어해주는 나라들과의 군사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며 이들 나라는 애초에 협정 합의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무장 탈영병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수일째 강도 행각을 벌이다 총격전 끝에 일부가 중국 측에 체포됐습니다. 28일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 주택가에서 북한 출신 총기 강도 5명이 중국군 변경부대 병력 공안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2명이 검거됐습니다. 중국군과 공안 측은 달아난 나머지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야간 통행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5명은 지난 23일 북한의 양강도 해산시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와 창바이현 얼스다오 거우 마을에서 강도짓을 한 뒤 17km 정도 떨어진 샤오리스 거수 마을에서도 주민들을 위협해 금품을 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저유가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던 국제 유가가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배럴당 40달러 지지선마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 가격은 27일 장중 배럴당 41.68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4월 21일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소폭 회복하면서 배럴당 41.92달러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42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불안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차량 이용이 많은 여름철에도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대폭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8일 하계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잇단 테러와 난민 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난민 개방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은 전쟁을 피해 유입된 난민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난민 개방 정책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순위파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를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추가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을 장악한 IS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추가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일본 가나카와현의 장애인 시설에서 살상극을 저지른 범인은 약 50분간에 걸쳐 45명의 장애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NH 등에 따르면 우에마스 샤토시는 이날 오전 2시께 장애인 시설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해 2개의 건물을 휘젓고 다니며 중증 장애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이날 오전 2시 47분께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에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28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경찰은 전날 리우주 바이샤다 푸르미넨시 지역에서 전날 레바논 이민자인 샤이르 칼라운을 검거했습니다. 연방경찰은 칼라운이 순위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소두증 신생아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전날까지 소두증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1,74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두증 확생 신생아는 지난달 말 1,638명에서 한 달 만에 111명이 늘었습니다. 한인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연구팀이 사람의 혈액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로 뇌의 일부인 중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인공 중뇌 개발은 파킨슨병 치료를 목적으로 3차원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연구에 이용했던 동물 실험의 한 단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듀크대 싱가포르 국립의대 재현수 교수는 29일 싱가포르 유전체 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인공 중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2분기에 20억 5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9배가 오른 것입니다. 매출은 6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2%가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매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11억 명으로 1년 만에 17%가 증가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74억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7명 가운데 1명이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셈입니다. 미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공개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튜브에서 많은 이들이 시청하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프리랜서 뮤직 저널리스트인 휴 맥킨타이어는 27일 대부분의 인기 음악들은 수명이 매우 짧고 빅히트를 친다고 해도 일정 기간만 대중의 귀에 남아있는데 싸이의 세계적 히트곡 강남스타일은 이러한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7월에 처음 공개된 강남스타일은 지난 한 주 7월 15일에서 20일 2280만 번이 시청돼 13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유튜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은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겠고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30일인 토요일은 곳에 따라 비를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31일 일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8월 1일 월요일은 간간히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8일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인 29일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